이 강의가 원래는 좀 그 영어를 섞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써서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은 뭐 또 이제 그 랭귀지 베리어를 이제 얻는 것도 있고 별로 이제 이 녹화를 하는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강의한 굉장히 좋은 그 렉처 노트들이 혹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 모국어로 쉬운 양자장론 강의를 한번 레코드를 해놓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칠판만 내가 영어로 하겠어요. 칠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걸 왜 하냐? Relativistic Quantum Field 이거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Why Relativistic Quantum Field Theory?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론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양자역학하고 상대론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면은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2제곱이 P제곱 플러스 M제곱.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C는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는 1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PC하고 여기는 MC제곱. 그러니까 M에는 항상 C제곱이 붙고 P에는 항상 C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여러분이 E는 항상 C로 나누고 M은 항상 C를 곱한다. P는 그대로 둔다. 그것도 여러분의 좋은 팔러스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쉐르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E는 2n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텐셜은 여기서 잠시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쉐르딩거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서 E를 IH바 곱하기 DT로 바꾸고 P를 -IH바 곱하기 데리버티브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4A를 그려가지고 2n분의 제곱 4.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근호를 여기서 이제 벗기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어떤 근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이걸 가지고도 그냥 이제 방정식을 만들면은 사실은 그 슈레딩거가 처음에 이제 만든 방정식이 이걸 가지고 만든 렐러티비스틱한 어떤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뭐 혹은 여러 사람이 이제 클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정식을 만들었지만 최초의 그 이걸 가지고 만든 방정식은 슈레딩거가 만든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곧 이제 이거의 non relativistic 버전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보는 원자를 기술하는 데에는 더 낫다는 것을 이제 알아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만든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어서 그 후에 사람들이 이걸 재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론적인 이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쓰면 반드시 에너지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학기 때 사실은 벌써 디렉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을 시키면 뭐가 나오느냐면 음의 에너지를 나오는 이게 뭐예요? 반물질이 이제 하나의 프리딕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쌍창생이라고 하는 게 쌍창생과 쌍소멸이
내가 이걸 칠판은 내가 영어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약속이거든요. 학교에 대한. 이제 퀀텀 미케닉스와 relativity. 이를 이제 결합을 하면 이것이 이제 뭐예요? 네거티브 에너지 솔루션을 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반물질, 즉 이건 뭐죠? 파지트론, 엘렉트론 같으면 파지트론, 프로톤 같으면 안티프로톤, 안티메타, 안티파티클들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파티클과 이제 어떤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로부터 파티클과 안티파티클이 쌍창성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두 개만 이제 생길 수 있느냐면 그런 건 아니죠. 두 개, 네 개. 이 페어로 얼마든지 많은 파티클들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만 많으면은 결국 이 베큐, 심지어는 이 베큐움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쌍창성, 즉 페어 크리에이션과 페어 어널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버블이 이제 들끓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공마저도. 그래서 이 양자역학적인 베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적인 이 페어 크리에이션과 어널레이션 때문에 만들어내는 이 현상이 뭐냐면 베큐움의 소위 말하는 편극 현상이에요. 진공의 베큐움 폴라라이제이션. 이런 베큐움의 폴라라이제이션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차지의 어떤 스크리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베큐움의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때문에 생기는 차지의 뭐 그런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 차지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 주위에 차지들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마이너스 차지들이 쭉 달려들어 가지고 얘를 갖다 좀 감싸잖아요. 감싸면 밖에서 보면 얘는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가까이서 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 베어 차지를 다 볼 수도 있고 일부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짧은 파장을 쓰는 것이고, 멀리서 본다고 하는 것은 긴 파장을 쓴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이 파티클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지의 크기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프로브, 즉 조사하는 어떤 에너지 스케일에 따라서 전하가 달라 보인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에 의해서 기술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차지의 스크리닝. 그 다음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램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램 시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진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레벨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미세 스플리팅이 생겨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램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등의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중요한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many-body, 결국 무슨 말인가? 진공마저도 여러 개의 파티클들을 갖다가 기술하지 않으면은 진공의 성질마저도 우리는 기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은 어떤 파티클들이 인발브된 그런 복잡한 것들이 바로 진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여러 개 파티클을 다루는 그런 시스템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이라고 하는 것, 클래시컬 필드를 갖다가 양자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many-body 시스템을 many-body 시스템 하면서 essential tool이에요. many-body 파티클을 공부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배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퀀텀 피직스의 반만 배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했죠? 파티클과 웨이브의 듀얼리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파티클과 웨이브의 듀얼리티를 우리가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처음 광전 효과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거의 끝글로 드브로이 웨이브를 생각하고, 그 드브로이 웨이브의 파동 방정식으로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광전 효과에 관계된 모든 파트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파티클의 웨이브 프로퍼티가 우리가 양자역학 1과 2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바로 이놈이었다면, 웨이브의 파티클 프로퍼티, 즉 광전 효과에 관한, 그 다음에 뭐 흑체 복사에 관한, 즉 웨이브의 파티클 프로퍼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양자 장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포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뭐였어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건 웨이브예요, 그렇죠? 그 웨이브의 어떤 파티클적인 성질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웨이브를 퀀타이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결국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E, B 혹은 A를 엘렉트로마그네틱 포텐셜로서 E와 B를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를 퀀타이즈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결국 이런 필드를 갖다가 양자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우리가 배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어떤 양자물리다 그 말이에요. 양자물리의 다른 절반은 뭐예요? 양자장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퀀텀 피직스에는 뭐죠? 우리가 배웠던 파티클의 이제 웨이브 프로퍼티를 갖다 공부하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즉 파티클로부터 웨이브로 가는 것이, 이것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first quantization. 그 다음에 웨이브에 의해서부터 파티클로 가는 거, 이것이 포톤 필드를 갖다가 이제 퀀타이즈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 보면은 포톤을 퀀타이즈 하면 여러 개의 포톤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엘렉트론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기술할 필요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와 반전자를 한꺼번에 기술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미 썼던 그 슈레딩거의 그 웨이브, 푸사이를 다시 한번 마치 포톤 필드처럼 퀀타이저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생겨요.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파티클의 웨이브를 프로퍼티를 갖다가 보는 것 이상의 어떤 피직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티클의 웨이브의 어떤 프로퍼티를 갖다가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확률 8을 도입을 해놓고 이 확률 파동을 다시 이 확률 파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존재하는 전자기파처럼 물질 파를 정말 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이 파동의 어떤 그 particle-like property를 또 보겠다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second quantiz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에 관한 공부예요. 질문 있는 사람? 개념이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설사 우리는 이제 relativistic한 퀀텀 필드 시어리를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사실은 뭐 다음 시간에는 오후에 내가 non-relativistic field theory를 또 강의를 한다고요. 거기에는 어떤 뭐 파티클, 안티파티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퀀텀 필드 시어리는 여전히 유효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을 공부를 해야 매니 파티클 시스템을 갖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파티클의 쌍창생이나 혹은 쌍소멸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양자장론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콘덴스 매터 필드, 즉 콘덴스 매터 시스템은 콘덴스 매터 시스템에 이제 장론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즉 매니 파티클 시스템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페르미 C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페르미 C를 배웠어요, 그렇죠? 페르미 C가 있으면 페르미 C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 파티클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매니 파티클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파티클의 이제 인터랙션이 스트롱하면 이런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랙션이 없거나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픽처예요. 그래서 원 파티클의 에너지 레벨들이 쭉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매니 파티클의 이제 에너지 레벨, 에너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그냥 안에 파티클들이 그냥 차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alright? 그래서 인터랙션이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매니 파티클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은 그냥 원 파티클의 어떤 에너지 레벨들을 갖다 쭉 채워 가지고서 파티클 숫자대로 그냥 다 올라오는 거. 그게 페르미 C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파티클들이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 N 파티클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다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그 포톤을 갖다가 이제 이게 금속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포톤을 쪼여 가지고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엘렉트론을 갖다가 저 위로 차 올려요. 그 위에 있는 뭐 밴드를 올린다든지 혹은 아예 그냥 금속으로부터 추방을 한다든지. 그렇죠? 위에 있는 그 밴드로 이제 올린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여기에는 엘렉트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엘렉트론이 하나 생성이 된 거고 여기는 뭐가 생성됐느냐 하면은 있던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구멍이 한 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자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톤 한 개를 가지고서 이제 포톤의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여기 있는 놈을 갖다 위로 차 올리면은 구멍과 전자가 동시에 생성된 거죠. 그렇죠? 마치 뭐냐면은 전자와 반전자가 이렇게 쌍창생된 것처럼 이런 논-렐러티비스틱 시스템에서도 저 파티클과 안티파티클이 생성된 게 아닌데 파티클과 호울이 생성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알아차렸고 디렉은 사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안티파티클의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는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만든 컨셉트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더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반전자라고 하는 개념 혹은 반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난 이제 뭐 학기에 이제 기술을 했지만 사실은 이 베큐um을 바로 이렇게 페르미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가상의 페르미시로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디렉의 전공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오리진이에요. 이게 아이디어의 오리진이 사실은 여기에 리얼 시스템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콘덴스 매터 시스템에서 양자장론이 필요한 것은 첫째는 뭐예요? 매니 파티클 시스템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둘째는 뭐예요? 이런 파티클, 안티파티클과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에 파티클과 호울의 어떤 쌍창생과 쌍소멸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similarity by particle. 그러니까 similarity 뭐에 비슷한 거예요? relativistic quantum field theory.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는 콘덴스 매터 시스템에는 non-relativistic한 quantum field theory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그냥 유사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필드 퀀타이제이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필드라고 하는 것을 파티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필드를 갖다가 이해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소위 말하는 포논이랑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이나 아마 다룰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 고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이온이 이제 여기에 배치가 돼 있고 그 이온 주위를 갖다가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전체를 돌아다니면 이게 금속이 되는 거고 전도성이 좋은 금속이 되는 거고 이게 전자가 여기에 그냥 여기에 그냥 갇혀 있으면은 갇혀 있어서 이 갇혀 있는 전자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그게 뭐 공유결합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그 레티스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이 전자의 행동을 갖다가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 원래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리고 레티스는 레티스끼리 자기 자신의 다이내미스를 가지고 있고 전자와 전자들은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또 전자 레티스는 또 뭡니까? 자기 또 인터랙션 여기 이상호 간의 인터랙션, 전자와 전자 간의 인터랙션, 이온과 이온 간의 인터랙션. 이걸 이제 다 생각을 사실은 해야만 고체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지만 이걸 이렇게 다 하면 사실 뭐 날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피직스 못해요. 내가 1학년 이제 피직스를 가르치면서 항상 피직스와 물리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물리는 이제 자연을 기술하는 것이지만 모든 자연 현상이 다 물리학자의 관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리학자는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복잡하게 기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물리학자는 그 시스템을 떠납니다. 물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물리학자가 훨씬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어떤 병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간단하게 리포뮬레이션 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복잡하게 보이는 거에 대부분을 갖다 다 드롭시키고 몇 개의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서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중요한 변수를 알아낼 때까지 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복잡하게 다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물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고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일부, 지극히 일부의 변수만 가지고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논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포논이라고 하는 것은 레티스와 레티스가 이 어떤 뭐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서 서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뭐 힘을 미치는 것은 결국 이 전자를 매개로 해서 이제 힘을 미치는 거지만 그러나 뭐 이 이온과 이온 간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어떤 전달자가 뭐 어떠냐 그 디테일에 별로 큰 이제 뭐 영향이 없다고요. 결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얘들은 서로 조금 너무 많이 밀치면 얘들이 또 이제 뭐 땡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의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이 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맥시멈이에요. 만약에 그 중심을 갖다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건 멜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체가 어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자기의 어떤 원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영도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온도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전자도 얘를 갖다가 자꾸 괴롭히고 뭐 이제 그렇죠? 포톤도 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흔들리는 거죠. 어디에서? 자기의 어떤 원래 있던 중심에서부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입자로 생각하는 것을 포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의 퀀타이제이션이 그게 포논이야. 근데 이 포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 클래시컬하게 말하면 어떤 그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아예 익스플리시트하게 라그랑지안을 이제 우린 조금 이따가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이 하나의 웨이브를 갖다가 주느냐. 그 다음에 이 웨이브를 갖다가 그렇죠?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웨이브로 기술하고 이 웨이브를 갖다가 퀀타이저를 함으로써 어떤 파티클을 갖다가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한 이그젬플을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리 맛보기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것들은 다 이렇게 뭐예요? 스프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3차원적인 어떤 거 전부 다 이 레티스의 이온이 있고 이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은 그냥 단순한 어떤 거 스프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전자와 뭐 이온과 이온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면 물론 이 스프링의 상수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스프링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 훨씬 더 어떤 심플한 어떤 전체에 있는 스프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놓은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히커패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잼으로써 저 스프링 상수를 잴 수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파티클들이 연결되어 있는 매니 파티클 시스템에서부터 그렇죠? 뭐가 생긴 거예요? 웨이브가 생긴 거라고. 원래 조금 이따가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보여주겠어요. 또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지체를 하면은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양자 relativistic quantum field theory에서 마치 고체 장난으로 또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툴을 소개를 하겠어요. 지난 학기에 내가 패스 인테그랄을 했는데 새로 온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어요. 패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참고로 나는 이제 이 강의의 타이틀은 이제 그 전체적인 한 학기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거다. Ideas of Quantum Field Theory. 퀀텀 필드 시어리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것이 강의의 전반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내용은 뭐냐면은 양자장론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양자장론 왜 하나 그런 얘기죠. 영어 타이틀을 뭐라고 달면 좋을까? 테크니컬하게는 오늘은 패스 인테그랄을 다루고 앞부분에 우리가 한 얘기는 모티베이션이에요. Why quantum field theory? quantum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을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패스 인테그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게 뭐냐면 이 모티베이션 파트. 패스 인테그럴. 우리 이제 그 영의 실험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의 어떤 모든 간섭성은 영의 실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이 있고 여기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에 파티클이 도달을 하면 여기는 반짝하고 이제 빛을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분명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인 시점에서 만약에 위치를 잰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발점도 물론 우리가 홀더하고 있는 어떤 총이, 전자총이 여기서 이제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구멍 두 개를 뚫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거 하고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거 하고 두 가지의 어떤 패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중간을 얘가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구멍을 이 구멍 혹은 이 구멍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도달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도달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달하는 그 앰플리튜드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타임 에볼루션을 어떤 시간 후에 타임 에볼루션을 예를 들어서 타임 t 콜 0인 순간에서 출발을 해서 타임 t라는 순간에 여기에 파이널 위치에 이제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여기서부터 일로가의 어떤 트랜지션 엘리멘트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걸 통과해서 가는 거하고 요걸 통과해서 가는 것들로 이제 두 개의 어떤 썸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갖다가 구멍 A1, 이걸 A2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시각 0에서 위치 I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A를 거쳐서 다시 A에서 파이널 타임 T초 후에 어떤 파이널한 위치에 이렇게 도달하는 이것과 더하기 A 대신에 B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합이에요. 똑같은 건데 A 대신 B로 집어넣은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일로 갈 어떤 확률, 앰플리튜드의 공식이라고요. 양자의 값이. 만약에 여기서 구멍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여기다 하나 더 뚫어. 그럼 일로 가는 여기를 거쳐서 가는 앰플리튜드 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A에다가 그냥 J를 붙여가지고서 썸메이션을 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요 놈이, 그렇죠? 그냥 컴플리트 세트라는 거에
다름이 아니에요. right? 그럼 여기에 구멍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게 많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 썸이 뭐예요? 그냥 인피니트 썸. 그럼 끝이라고. 그치? 그럼 뭐 이렇게만 해야 되냐? 여기는 뭐 어떤 시각,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 예를 들어서 어떤 뭐 t1이라는 시간에서 도달 이 위치에 예를 들어 존재 어떤 한 위치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구멍을 갖다가 이 위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곳에다가 우리는 구멍을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이 인피니틀리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설치 안 한 거죠. 아무것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뭐예요? 이 구멍에다가 모든 위치에 대한 어떤 썸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모의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다 a 대신에 모든 것을 x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모든 x에 대한 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right? 그러면 아까 다시 물으려고 했던 거. 그럼 여기에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제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어떤 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어떤 시각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x 이게 뭐냐면 컴플리트 세트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이 컴플리트 세트를 갖다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혹은 뭐 인피니틀리 촘촘하게도 넣을 수 있는 거지. right?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럼 이제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순간에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n개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이모이의 위치에다 구멍을 뚫는다 혹은 컴플리트 세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한 개의 프로덕트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 한 개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 대한 구멍을 갖다 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끝금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길을 다 생각하는 거에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아주 가깝게 무한히 많은 어떤 이걸 슬라이스를 갖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다 이제 이 컴플리트 세트를 갖다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무한개 인테그럴이 되고, 그렇죠. 요 한 개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위치에 대한 썸을 하는 건데 한 개 한 개의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종류의 굉장히 매끈한 곡선들에 대한, 그렇죠. 매끈할 수도 있는, 뭐 매끈할 필요는 없지만 매끈할 수도 있는 곡선들에 대한 존재하는 모든 패스에 대한 뭐예요? 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lright?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확률의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확률의 앰플리튜드를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패스에 대한 썸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스 인테그랄이에요.
그게 개념적인 어떤 이해라고. 이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좀 더 한 단계씩 밟아서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볼루션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위치, 이쪽으로 위치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 x로 이야기하는 대신에 보통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라는 뜻에서 q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위치라는 뜻이에요, q는. 왜? 모멘텀을 필요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컨주게이트를 그냥 q로 하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각 F에 있어서의 그렇죠. 시각 TF에 있어서의 위치를 Q라고 그러면은 Q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QI에서 출발을 해서 시각 TI에서 위치 QI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렇죠? 앰플리튜드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뭐에 의해서 주어지냐?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주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했느냐 하면은 U에 TF에서 TI까지 여기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 I, F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QI라고 그러니까 같은 시각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는 이제 같은 시각에 있는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는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I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TF-TI라는 시간만큼 타임 에볼루션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 QF라는 위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E to D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E to D H 바 분지 I에 TF 마이너스 TI에 H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Right?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N등분을 하는 거야. N등분. 그래서 요 시각 출발하는 요 TI를 뭐라고 그럴까요? T0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T0라고 하고 T0라고 하고 그 다음에 T1, T2 해서 T 이걸 갖다가 QF를 갖다가 TN으로 아이덴티파이를 여기에 있는 이 시각을 갖다가 TN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그 전까지의 T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쭉 TN까지 TN-1까지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인서트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T0고 T1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QF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냥 빅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각을 갖다가 빅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N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U에 이거 뭐예요? N분의 T 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이 간격들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노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N분의 T 예. Q에 N 마이너스 1 그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이제 n-1번째 시각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이걸 갖다가 qn-1라고 하겠어요. 내가 좀 그렇지. qn 하고 이제 여기가 여기고 이제 거꾸로 이제 사실 쓸 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니셜한 타임. n-2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q1에 u의 q 이니셜, 그게 이제 q0죠. q.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서트를 하고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1부터 시작해서 q1, 1부터 n-1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덕트 K는 이거는 뭐냐면 프로덕트 오브 DQ K의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개를 갖다가 이 한 토막을 갖다가 explicitly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델타 T를 n분지 T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U는 e to d h바 분지 i의 마이너스 ih의 델타 T의 h. 여기 들어가 있는 각각은 다 n분의 t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거야. n분의 t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h는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n분지 p 스퀘어드라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뭐 포텐셜이 있어도 이제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모멘텀 스퀘어드 팩터가 중요하니까 이걸 갖다가 간단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Q의 J 플러스 1 e to d 마이너스 h 바 분지 i 델타 t의 2n분의 p 스퀘어드의 qj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이건 좀 오퍼레이터예요. 오케이, 양자역학에서는 다 이제 해밀토니안은 오퍼레이터니까 간단하게 뭐냐면 h는 이렇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2n분의 p제곱 1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걸려봤자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는 뭐냐면 요 오퍼레이터는 P에 걸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는데 뭐를 집어넣어요? dp over 2파이에 p 요 p는 뭐냐면 그냥 숫자들이죠. 요 p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p는 뭐냐면 이 p 스테이트는 뭐냐면 p의 이 스테이트에 p 오퍼레이터를 걸면은 숫자 p를 주는 그런 스테이트가
요 P 스테이트.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성질이냐면 이 Q 여기 Q를 걸면은 P, Q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놈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 I 분지 H 바에 D, D, Q, Q, P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P, Q, P.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요 P 오퍼레이터의 위치 리프레젠테이션, 포지션 리프레젠테이션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의 웨이브 펑션이고 이걸 갖다 뭘로 생각하냐면은 이제 어떤 psi p에 디펜드하는 웨이브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psi의 q에 대한 프라임이 뭐가 되느냐면은 h 바 분지 ip psi q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면은 집에 가가지고서 혹시 이제 의심이 나는 사람은 양자역학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을 하세요. 오케이? prove. 홈워크 1. 그러면 4가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E to D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상수 곱하기 H 바 분지 I, P, Q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인서션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요거 한 조각이 뭐가 되느냐면은 2파이 분지 dp. 여기서 나는 그냥 이 n을 갖다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냥 2파이 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요거는 이제 E to D 이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숫자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H 바 분지 I 델타 T의 2n분의 P의 J 스퀘어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PJ를 갖다가 이제 인서트 한 거죠. 이게 PJ를. 그러면 요거하고 인서트 하면은 익스포넨셜에 뭐예요? H 바 분지 I의 PJ의 QJ가 되는 거고 P가 이렇게 있으니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만나면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서는 이게 되고 마이너스 H 바 분지 I PJ 하고 QJ 플러스 1이니까 QJ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하면은 2파이 분지 dp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 바 분지 I 델타 t의 뭐죠? 2n분의 pj의 스퀘어드 플러스 h 바 분의 I pj를 공통으로 묶고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에 qj 플러스 1 빼기 qj가 돼요. 그렇죠?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2파이 분지 dp 이 p 인테그럴을 갖다가 익스플리시트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쿼드라틱 인테그럴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쿼드라틱 인테그럴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좀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 컴플리트 스퀘어드를 하면 되는 거죠. h바 분지 i에 h바 분의 i는 공통으로 묶고 여기에 2n분의 델타 t pj 빼기 여기 뭐가 되나요? 더하기 2m 여기에 pj에 pj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고 여기는 qj 플러스 1 빼기 qj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뭐를 더하고 빼면 되느냐 하면은 델타 t 분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요? 이게 대충 qj에서 데리버티브라고 우리가 써도 될 것 같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m 곱하기 qj 닷 그냥 이걸 갖다가 하면은 qj에 이렇게 쓰고 이걸 갖다가 더하고 빼주면 되겠다. j 닷의 스퀘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컴플리트 스퀘어드가 되니까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적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파이 분지 1의 스퀘어 루트에 이 전체를 갖다가 어떤 알파라고 그러면은 이건 알파 분지 마이너스 2파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면 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m 여기는 h바 i가 들어가고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t 하고 적분하면 이건 다 없어지고 이거는 뭐가 남느냐 하면은 h바 분지 i에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 2m분의 델타 t에 m 스퀘어드 q 닷 스퀘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1 mv 제곱이 뭔가요, 이게?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결국은. 속도로 쓴 카이네틱 에너지야. 그치? 그래서 이거 인테그럴 한 개 할 때마다, p 인테그럴 할 때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이 조각 한 개는 뭘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h바 분지 i의 델타 t 곱하기 뭐 2분의 1 mv 제곱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기에 v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플러스 v를 하면 이건 뭐 그냥 h바 분지 i 델타 t 하고 v는 그대로 그냥 qj 앞에 걸리면은 그냥 vqj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앞에 우선 똑같고 마이너스 vqj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이라고. 이 델타 t를 곱했다고 하는 것은 라그랑지안을 갖다가 결국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j에서 tj에서
tj 플러스 1까지. 여기 요 사이에서 델타 t를 곱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분을 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다 프로덕트를 한 것은 뭐를 한 거냐 하면 결국은 한 패스에 대해서 뭐예요? 요 패스를 따라서 그죠? 라그랑지안을 적분한 거야. 딴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프로덕트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저기다가 이걸 갖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저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뭐예요? 각각의 피스를 다 곱하면은 결국 하나에 쭉 연결된 이 인피니트 프로덕트가 뭘로 환원이 되느냐 하면은 한 개의 패스를 따라서의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그걸 웨이팅 팩터로 삼아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보니까 그 앰플리튜드가 뭐가 됐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메주어 팩터를 갖다가 이거 여기 델타 t분의 i 델타 t분의 2mh 뭐 복잡하잖아요. 여기 파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복잡한 그 팩터의 모든 프로덕트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면은 그냥 dq라고 쓰겠습니다. dq. 이렇게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물어야 될 것은 델타 t가 0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놈은 발산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다이버전스가 이제 항상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 인테그럴 자체가 패스 인테그럴의 어떤 비만을 갖다가 문제로 삼을 거라고요. 모든 물리적인 어떤 퀀티티는 패스 인테그럴이 아니라 어떤 패스 인테그럴의 어떤 비가 될 거예요. 그 비에서 저런 모든 메저 팩터에 들어가는 모든 서틀티 같은 것은 캔슬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dq로 잡고 e to d 뭐예요? 이게 h바 분지 i의 한 개의 패스를 따라서 L을 갖다가 적분을 하고 0에서부터 t까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 앰플리튜드로 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패스 인테그럴을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자꾸 아이덴티티를 인서트해서 결국 패스에 대한 썸을 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질문 있는 사람? 이거? 이건 뭐냐 하면은 프로덕트 오브 i는 뭐 1에서부터 n-1까지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팩터의 곱이에요. dqj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델타 t i 2파이 m h바 이거에 그냥 곱을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dq라고 썼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pay attention 하면 패스 인테그럴을 못 배워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뭘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패스에 대한 어떤 패스의 매저다. 이 패스 이게 결국 다 곱한 것이
그리고 패스에 대한 모든 어떤 메저를 한 거다. 이게 메저 팩터예요. 그래서 이걸 메저 팩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이 양을 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왜 좋으냐? 클래시컬 리밋을 구하는데 이제 좋은데, 그래서 H바가 0으로 가는 리밋을 구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고전 물리학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다음 시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